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커피값 아껴서 매주 투자하자고 말씀드린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작은 소비 하나 바꿔서 뭐가 되겠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나쁜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티끌이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수페 챌린지 2년차 인증했던 계좌를 보면요 17.9%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로 매수했던 종목은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였는데요. 미배당은 수익률이 2%밖에 안 돼서 처참한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투자를 이어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환율, 폭락 우려, 트럼프 이슈에 대한 내용도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대표지수 3개와 더불어서 종목을 추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후보였던 종목은 인도 니프티 50이랑 아리랑 고배당주, 지금은 플러스 고배당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30년 국채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추가하면 좋겠냐는 댓글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인도랑 채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3개 중에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1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요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인도 ETF입니다.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에 옳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선택해주신 채권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안타깝게 해치 상품이라서 고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요. 의외로 플러스 고배당주가 17.3%로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 밸류업 프로젝트로 인해서 은행주가 힘이 있는 모습이었죠. 덩달아서 고배당주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3개 종목 중에서 연초에 2개를 선택했는데요. 그건 바로 인도랑 채권이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정리하면 수페 챌린지로 매수하는 종목은 총 5개가 됐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인도 ETF, 미국 장기채권입니다. 5개 종목을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씩 매수했고요. 자동이체 걸어놓고 매수하니까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주 금요일 오전에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 매수한 대표지수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인도랑 채권 ETF는 2년치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104주를 더 매수했고요. 총 매수 수량은 156개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3년 하면 156주가 되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156주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5개 종목을 156주씩 매수했는데요. 이랬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역시 나스닥 100이죠. 63.8%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S&P 500이 44.8%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년 전만 해도 수익률이 2%였는데요. 지금은 20%가 넘었습니다. 1년 동안 환율을 포함해서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인도는 하반기에 수량을 늘리다 보니까 4.9%밖에 수익이 나오지 않았고요. 미국 장기채권은 마이너스 6.1%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1년간 마이너스 15% 하락했는데요. 나름 정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6%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채권이 힘을 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체 수익률을 체크해 보면요 29.7%입니다. 수익금으로 보면 300만원 발생하고 있고요. 티끌 모아서 약 1000만원의 원금이 생겼고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된 겁니다. 단지 소비를 줄여서 투자했을 뿐인데 말이죠. 나는 줄일 수 있는 소비 항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5가지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으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배달 음식 한 달에 10번 이상 시켜 먹는 분들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달 음식은 최소 주문이 있어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2만원이 넘죠. 치킨 대신에 집 앞에 나가서 국밥을 먹으면 만원이면 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가 되겠죠. 별도로 월급에서 투자를 늘릴 생각보다는 내 소비를 투자금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수페 챌린지 올해 1년을 완주하신 분이 52명이나 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인증을 올려주셨는데요. 함께 달려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인증을 올리지 않아도 매주 매수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치지 말고 함께 30년 동안 달렸으면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고 지칠 때 수페빌리지에 오셔서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대표지수 ETF 어느 운용사든 상관없이 매수하고 날짜를 인증하시면요. 제가 매주 정리해서 출석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연금저축계좌로 수페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0년 중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10%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16년 차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연금 수령 관련된 컨텐츠도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서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매년 수페 챌린지 영상을 올리면 댓글로 문의 주시는 고정 멘트가 있는데요. 지금 해도 되나요? 입니다. 30년 중에 3년밖에 안 된 수페 챌린지죠. 당연히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30년을 달려야 되는데 이제 겨우 팔다리 돌리고 몸을 푸는 거죠. 본격적으로 달려봐야겠습니다. 격하게 달릴 때는 복리와 폭리가 교차하는 순간들도 오는데요. 그때는 또 그때 상황에 맞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 지수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더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다양하게 추가하셔도 됩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ETF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ISA, IRP로 투자할 수 있는 157개 종목이 있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는데 도움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하기 꺼려지는 이유가 있죠. 환율이 너무 높다. 지금 고점 아니냐. 트럼프 정부 때문에 불안하다 등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고민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올라버렸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고환율에 매수를 시작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환율 1476원에서 1년치 평균 환율까지 내려오면요. 1366원입니다. 즉 4%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증시와 상관없이 미국 ETF를 매수하면 마이너스 4%를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1년 중 최저 환율까지 내려가면요. 그렇게 되면 11.2%나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른다면 지수 수익률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환율은 이렇게 양날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해지 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주간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율이 너무 높아서 환전하기 꺼려진다면 상품명 뒤에 H가 붙어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율에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해당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반영되게 되고요. 해지 상품을 매수할 때는 나만의 환율 기준선을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00원 위에서는 해지 상품을, 그 밑에서는 노출 상품을 매수하겠다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말씀드려 볼게요. 실은 저는 환 해지 상품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환 노출 상품에 투자해서 달러 자산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장기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환율을 체크해보면요. 위기의 순간들에 꿈틀댔지만 결국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장기적인 추세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오래 투자할수록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환율임에도 그냥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요. 혹은 절세계좌에서 환 노출 상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단기적인 방향을 맞출 수 없지만 큰 그림에서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하락하면 어떡하나요? 인데요. 2025년 하락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풀리면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죠. 한 번도 비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에서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도 현금성 자산을 대폭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매도하지 않고 있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립식 투자를 멈추진 않은 상태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제가 했던 투자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매달 같은 시간에 적립식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거 어느 시점에는 하락률을 계산해서 매수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0% 폭락이 올 때 매수한다. 그리고 추가로 마이너스 10%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둘 중에 어느 투자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오른쪽의 경우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지 세 가지 경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의 급락이 발생되고 그 뒤로 다시 반등하는 차트입니다. 나름 V자 반등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적립식 투자한다면 매달 매수하니까 5번의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저점 투자자는 100에서 80으로 하락할 때 첫 번째 매수를 시작하고 70으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매수를 진행합니다. 수익률로 보면요. 역시 저점 투자자가 스마트하게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32% 대 60%로 거의 2배의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수익금인데요. 적립식 투자는 100만원씩 5번, 500만원의 원금이 들어갔고요. 저점 투자자는 2번 매수했기 때문에 2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률을 곱해서 보면요. 적립식 투자자는 수익금이 161만원이 되고 저점 투자자는 121만원이 됩니다. 수익금으로 보면 적립식 투자자가 40만원 더 벌었죠. 저점 투자자는 별도로 현금으로 300만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익률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저점 투자자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간혹 주변에 수익률 100%, 200%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추가 매수하지 않고 첫 매수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더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이번에는 V자 반등은 아니고요. 하락을 3번 연속으로 발생됐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반등하더라도 앞에는 120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100에서 멈췄죠. 전고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적립식 투자자는 역시나 매 순간 매수를 진행해서 500만원을 채웠고요. 저점 투자자는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니까 2, 3, 4개월 차에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수량이 많으니까 수익금이 더 커졌을까요? 우선 수익률을 체크해 보면요. 적립식 투자자는 15.8%고 저점 투자자는 26.3%입니다. 역시나 저점 투자자가 수익률이 더 높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익금이니까 금액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79만원의 수익이 발생됐는데요. 동일한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같지만 마음 고생한 투자자는 저점 매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립식 투자자는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했을 테니까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급락 이후에 바닥에서 횡보하는 케이스입니다. 100에서 한 번에 70으로 하락이 나오고 3달 동안 횡보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80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저점 매수자가 70포인트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더 높겠죠. 하지만 역시 적립식 투자자가 수익금으로 보면 9만원 더 앞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 매수자가 바닥에서 횡보할 때 더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폭락이 찾아오면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쉽지가 않은 선택이 되는데요. 그래도 나는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2020년 팬데믹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 3월에 한 달 동안 엄청난 폭락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2개월 반 만에 모두 회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202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매수하고서 지금까지 매도하지 않고 있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움직이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25년 폭락이 온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1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강세장을 만났죠. 그래서 시장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버핏도 현금화를 많이 했지만 시장을 떠난 건 아니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매수가 꺼려지는 세 번째 이유는 트럼프가 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2.0 시대 관세 전쟁을 시작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무서워서 피하기보다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가 무엇인지 어디에 투자하면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2025년 트럼프 수혜주가 어디가 될지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키워드 3가지는 법인세 인하, 금융규제 완화, AI와 암호화폐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인하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임기 때 35%였던 법인세가 21%로 내렸죠. 이제는 15%까지 더 내린다고 합니다. 21에서 20으로 내렸다가 최대 15%까지 내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미국에서 일하는 기업들은 혜택이 빵빵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는요. 소비재, 유통, 에너지, 금융, 산업, IT 및 기술 기업 등이 있습니다. 실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거죠. 이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수익이 늘어난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금을 증가시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겠죠. 법인세 인하는 자국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겁니다. 분야별 대표 기업들을 보면요. 월마트, 아마존, 엑스모빌, JP모건, 캐터필러, 애플, 마소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요? 결국 S&P 500에 투자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죠. 탑10 기업들을 보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는 기업들입니다. 미국 전체 주식의 80% 해당되는 S&P 500은 앞으로도 매력적인 ETF가 될 겁니다. 수페 챌린지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규제 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수혜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대형 은행부터 시작해서 지방은행과 중소형 은행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마지막은 부동산 금융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간혹 금융주 이야기하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연 금융기업이 얼마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표 금융기업들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표현한 인포그래픽입니다. 빨간색 부분 높게 표시된 게 리스크 정도인데요. 웰스파고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21.2%를 나타내고 있고요. JP모건은 11.6%,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9%, 시티그룹은 4%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금융기업을 분석해서 개별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리스크가 존재할 때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코덱스 미국 S&P 500 금융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S&P 500 중에서 금융주에 해당되는 기업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총 투자 기업 수는 30개이고 그 중에 탑10을 가지고 왔는데요. 버크셔, JP모건, 비자,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AI 분야입니다. 스타트업 유입되는 자금을 보면요. 오픈 AI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나마 마소가 지분이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난다면 수혜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밀어주지 않아도 실은 AI는 큰 혁명의 축에 해당되는 테마죠. TV, 인터넷, 스마트폰 다음을 잇는 기술입니다. 누가 최고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해당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심지어 기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란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즉 기존 기업들도 AI를 잘 활용한다면 크게 도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AI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있는데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요. 마케팅이랑 판매 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아마존이랑 메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공급망, 서비스 운영, IT 분야에서도 수익이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애플, 마소, 구글 등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돼서 투자할 곳을 찾아보면요. 역시나 나스닥백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투자 금액도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빅테크죠. 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가 바로 나스닥백입니다. 혹은 집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빅테크 탑10에 투자해도 괜찮은데요. 어떤 유망주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스닥백을 투자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하기 꺼려지는 세 가지 이유랑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환율 폭락 우려, 트럼프 모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러길 바라면서 적립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10년에 한 번 오는 폭락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워런 버핏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큰 경제 위기 속에서 적립식 매수를 15년 이상 하면요. 우리의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투자자가 될 건데요. 그러려면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겠죠. 계속 매주 투자해 보겠습니다. 내년 수페 챌린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작은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수페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네이버 카페 수페 빌리지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카페 메뉴 중에 수페 챌린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매주 이렇게 인증을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올려주신 분들이 1931명이나 되고요. 매주 600명이 넘는 분들이 인증을 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70주차다, 92주차다, 12주차다 이런 분들 계시죠? 각자 시작은 다르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52주를 채워보시는 목표를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페 챌린지 하면서 함께 수정하면 좋을 현금흐름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 보통 생활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25일쯤 되면 공과금을 내게 됩니다. 마지막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페 챌린지로 소비로 투자를 전환하는 작업을 했던 건데요. 근본적으로는 현금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맨 끝에 있는 투자금을 맨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요. 부자의 현금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생활비 공과금보다 우선시하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금 혹은 배당금으로 생활비랑 공과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 자산이랑 거의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 속에서 나오는 황금알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180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씩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을 보면요. 해외 직투, 연금저축, IS 계좌를 모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소비는 해외
국내 주식에서 배당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연금저축은 노후준비, ISA는 목돈만을 위해서 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부자의 현금 흐름을 벤치마킹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